다음 발언은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성창경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기로는 소환인데 대개 소환이면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런데 다소 포근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기도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두 가지의 큰 의미 있는, 두 가지 큰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문화방송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었고, 또 하나는 KBS 강기영 이사를 대신하는 자리에 김상근 목사라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이사 자리에서 또 쫓아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영주 이사께서 이념의 찬 발언을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MBC의 부당 노동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마 고영주 이사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했던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발언으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고, 또한 이사장에서 이사로 강등시켰다가 다시 그 이사 자리에서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공직에서도 또한 사법 처리에서도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전제 군주 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영주 이사께서 해임 사유로 든 부당노동 행위, 과연 누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경영자입니까? 아닙니다. 인사도 할 수 없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성호 사장, 광우병으로 유명한 PD수첩 출신이요, 언론노조 MBC 위원장 출신인 최성호 PD가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배현진 앵커를 그 다음날 잘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업을 하지 않았던 기자와 아나운서 PD들을 저 후미진 곳으로 어디로 보낸지 지금은 저희가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에서 나온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언론노조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공정방송을 외치는 노조가 맞습니까? 이 정권이 공정방송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최성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후미진 곳에 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조직으로부터 겁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공영방송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KBS 이사 강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기영 이사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내몰아 세웠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일방적으로 감사원에서 사적 사용이라고 낙인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BS 아나운서 협회장, 아나운서 기자들이 외부에 나와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억대 수천만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기다가 감사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340만 원을 사적 이용으로 의심한다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 처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강경 이사 후임으로 추천된 김상근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좌파 핵심 사회운동가였다는 것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연의 공동대표를 했고 민화협의 상임의장을 맡았으며 그 외에도 갖가지 좌편향적인 사회단체의 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KBS 이사로 왔습니다. 올해 나이가 80인 그는 곧 이사장으로 추천될 거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인호 이사장을 내몰고 이사장으로 자리 잡아서 KBS 이사회를 완전히 좌파 이사회로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발언이 가관입니다. 4.3 사태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 행정부에 대한 민중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판명난 천안함 사태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김상근 씨는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 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씨를 석방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갖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앞장선 이 사람이 지난 2012년도에는 희망 1213 원탁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KBS 이사에 들어오려는 이분이 우리 사회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 체제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헌법 개정을 집권 세력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나 군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려고 했더니 자기 양심에 반하는 병력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갖가지 조항들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상근 씨가 KBS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다면 KBS 이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KBS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과거 자신이 2012년 총선에서 원탁회의를 조작했던 그 경험으로 또한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건 명백백백하게 선거를 부정적으로 이끌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KBS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어느 하나 거침없이 KBS를 자기의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야당도 무엇하고 있는지 국민은 무엇하고 있는지 정말 갑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명서 한두 줄 읽는 것이 야당이 할 일입니까? 저들이 6개월, 7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부정하고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고 있을 때에도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한두 차례 2, 3일 등원을 거부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쏙 들어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또한 저들에게 협력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당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흔한 단식도 한번 하지 못합니까? 국민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저 이역 땅에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몰라서 그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5만 명이나 되는 미군 병사와 국제 용사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숨져갔는데 그들의 영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찌하여 미군은 저 멀리 쫓아내려고 하고 한국 전쟁 때 100만 명의 인민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대한 통일을 방해했던 중국을 그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체제가 맞습니까? 이 정권보다 더 미운 것이 야당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체제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서 카톡으로 밴드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데도 어찌하여 야당은 이 정권에 대해서 빽소리 한 번 못하고 모든 것에 저자스러 나갑니까? 무슨 결점이 있어서 무슨 무슨 잘못을 찾잡혀서 그렇게 저자스러 나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맙시다. 분개합시다. 일어섭시다. 저들을 심판합시다. 저는 이 정권이 얼마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지 최근에 일어났던 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KBS 9시 뉴스 특종보도로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 면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곧바로 인터넷에서 그 뉴스가 삭제되어 버렸고 그 다음 날에는 역시 단독 보도로 최태원 회장을 만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이라고 내용을 바꿔해서 보도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종석 실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용이 큰 사안이라서 즉각 공영노조에서 취재기자와 데스크 등등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첫 보도가 사실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 날에는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을 만났냐고 확인하니까 자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 위에 간부에게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부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독대한 것이 아니라 배석자가 있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배석자가 SK에서는 이노베이션 사장이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실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요청한 임종석 실장이 만난 걸로 반론 보도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에서 그것도 9시 뉴스에 톱으로 보도했던 내용이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바꿔치기해서 보도된 것을 놓고 어떻게 국민 여러분, 야당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한마디 항의 갖고 반론이 없습니까? 그것이 국익이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익이 그렇게 소중했다면 어떻게 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그렇게 까발리고 했는데 그게 국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갑갑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를 KBS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보도국장이 녹음을 내서 깠습니다. 보도했습니다. 보도 탄압이다. 보도 간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씨는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를 겁박한 청와대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와대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공정방송을 탄압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강가에서 널 돌리
Go